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이동욱입니다. 저는 ADW 팀이고요. 오라클에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까지 되게 열심히 이제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좀 편안하게 이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라고 되게 뭐 어렵고 복잡하고 막 수학 공식 넣고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뒤에 동영상으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동영상 데모를 갖다가 보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오라클 머신러닝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보시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세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딱 내쉬면서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 몸을 약간 뒤로 기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은 뭐 스무고개 같은 그런 거죠. 뭐 이 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제 보통 머신러닝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이란 보통 파이썬이나 또는 이제 R 같은 걸로 이제 구현되는 걸 많이들 생각하시게 됩니다. 보통 머신러닝은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SAS라든가 또는 스파크로도 머신러닝을 많이 구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언어들을 배워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동일한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언어로 구현했고 각각의 이제 이런 작업 자체를 다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의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SQL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SQL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머신러닝 작업들은 데이터 파일들을 가져와서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따로 돌리게 되세요. 그래서 파일이 이동하게 되고 그 대용량의 파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작업 자체도 이제 큰 버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 머신러닝은 SQL로 DB 안에서 바로 작동하게 된다는 게 기존의 이제 다른 머신러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오라클 머신러닝, 오라클이 요즘 머신러닝이 인기니까 갑자기 오라클도 머신러닝 하겠다고 이제 들고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족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라클 머신러닝의 원래 이제 과거의 이름은 오라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99R2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02년부터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머신러닝에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2010 몇 년도인데 제가 오라클에 다닐 때 바뀌었는데 이름이 이제 AA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AA 옵션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옵션의 이제 형태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옵션 형태로 팔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DB와 따로 이제 구매가 필요한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금액이 되게 비쌌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거의 한 17년, 18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오라클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전에 이제 오라클에서 ADW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면서 오라클의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옵션이 기본으로, 그러니까 따로 유료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내장이 되어서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에서도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머신러닝 기능이 따로 판매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ADW라는 제품 안에 RAC, 파티셔닝, ASO, ACO 이런 머신러닝까지 해서 대부분의 오라클 옵션들이 잔뜩 기본으로 포함이 된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ADW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라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 오라클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이제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노트북이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DW라는 DB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제플린에서 ADW-DB로 붙어서 이런 머신러닝 작업을 바로 돌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켜자마자 DB에 바로 접근이 되고요. 아무런 환경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한 20년 정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환경 잡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간도 사실 힘들지만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하면 뭐 깔고 실컷 깔았는데 안 붙어. 예,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을 했는데 뭐 계속 에러가 나고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설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B를 깔고 DB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DB를 만들고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ADW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고객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나머지 관리들, 뭐 백업, 패치, 업그레이드, 보안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오토노머스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토노머스가 목표가 아니라 오토노머스는 이러한 작업들을 위한 부가적인 그런 장치들인 거죠. 우리는 데이터를 열심히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타 작업 때문에 데이터 분석할 시간이 없게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잡스러운 작업들은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해줄 테니까 고객은 고객의 데이터에 집중하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OML4 파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SQL로 이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 파이썬까지도 이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이제 가져와서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뭐 그 로드맵상에 있는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신러닝은 왜 어려운가? 저도 이제 머신러닝을 갖다가 고객사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머신러닝은 이렇게 이제 보통 5단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것인가라고 하게 되고 그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좀 정리가 되어야지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작업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예, 되게 많은 시간에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작업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평가라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데이터를 똑바로 들고 왔는가? 예, 그런 뜻입니다. 갖고 왔는데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갖고 왔는데 데이터가 어느 지역의 데이터만 갖고 왔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뭐 리그레션이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걸고 돌리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예. 걔를 쓰는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돌리고 나서 제대로 돌았는가를 보게 됐을 때 이상해.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무한의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뺑뺑이를 돌 때 여기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러한 툴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세요. 아까 오전에 잠깐 들으셨겠지만 판다스, 넘파이, 사이파이, 뭐 파이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필로우, 이미지 같은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돌리고 나서 이건 다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머신러닝은 그냥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일단 여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 보통 80% 정도 여기서 다 걸리세요.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더 많이 걸리고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서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을 했다라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사이트에 적용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이제 설문에 따르면 보통 뭐 2달 이상 그리고 9달 이상까지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되게 긴 사이클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기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라클은 한 달 이내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지만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을 소요할 거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작업들이 SQL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데이터를 꺼내셔서 파이썬, 그 다음에 뭐 사이파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머신러닝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셋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돌리고 나서 보면 이게 아닌가 봐. 다시 또 데이터를 내려받고 또 돌리고 또 데이터를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데이터가 있는 DB에서 바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SQL로 또는 PLSQL로 처리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뒤에 예제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뭐 뷰, 테이블 또는 어널리틱 펑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T를 하시면서 흔히 접속하게 되시는 SQL로 데이터셋을 만드시고 보통은 요즘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펑션이 이제 피벗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이제 기능에 따라서 어떤 머신러닝은 옆으로 쭉 퍼져 있는 데이터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하고자 한다면 고객은 유니크하고 이 고객의 어떤 속성들을 옆으로 계속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DB에서 가져와서 피보팅을 해서 옆으로 펼쳐주게 되는 거고요. 또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길게 늘려주게 됩니다. 어떤 고객이 어떠한 물건들을 샀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밑으로 길게 내려주는 그런 식의 데이터셋을 갖다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갖다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가 쓸 거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 저런 형태의 데이터셋을 쉽게 마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다스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SQL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겁나 빠른 장비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라고 하죠. 한번 해보고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의 장담하는데 하자마자 정답이 나왔잖아요.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해보고 아니야. 해보고 아니야. 우리한테 없는 데이터,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 과연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보통 회사에 가면 보통 고객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0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왔어.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온 거. 하지만 그 쌓아온 20년간의 데이터가 지금 고객님이 알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우리 이런 거 좀 알고 싶은데, 그럼 그 알고 싶어 하기, 걔를 갖다 찾기 위한 데이터가 과연 그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보고 새로운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고 돌려보고 돌려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머신러닝의 길이에요. 저는 고객사에 가면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 무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려요. 저희들이 뭐 데이터를 사이언티스트 할 정도로 오랫동안 고객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객의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아닌 것 같아요. 뭐 집에 대추나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객의 데이터를 보며 그 고객의 데이터와 현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바로 결합시켜서 제일 처음에 해드리는 게 이걸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제일 빨리 보여드려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말씀하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가장 빠르게 고객님 이 데이터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알고리즘으로 아무리 돌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떠한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안 거치고 가면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거의 다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득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엑셀 쓰시던 걸 이렇게 주세요, 보통. 우리 엑셀로 뭔가 새로운 걸 해내봐 봐봐. 예, 죄송합니다. 이 인풋이 바뀌지 않으면 아웃풋이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데이터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머신러닝한테 맞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고 그 만드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머신러닝의 80% 이상의 업무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사실은 오라클의 머신러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거 수학 공식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신러닝을 DB에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예, 장점으로는
예,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DB에서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받아서 얘를 갖다가 머신러닝 서버로 보내고 머신러닝에서는 걔를 갖다가 로더시켜서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은 큰 버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일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에러 앤 트라이 앤 에러를 갖다 반복했을 때 이게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들거든요. 예. 얼마나 반복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작업이 사실은 되게 힘들고 이런 것들 갖다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문으로 된 파일을 이게 지금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파일로 내릴 때 평문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신러닝에서 얘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DB에서 돌리게 되면 저희 ADW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가 된 상태로 돌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데이터를 되게 쉽게 이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ADP라고 해서 오토매틱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정규화, 표준화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이렇게 책으로 배우신 분들은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교재 한 챕터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리프레시 부분입니다. 처음에 거랑 다 연결되는 거죠.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모델을 그렇게 자주 만들지 않으세요. 한번 만들어지고 그 모델이 돌아가는데 또 잘 돌아가면 가만히 냅두세요. 근데 저희들은 DB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새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델을 갱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느 고객 사이트에서는 그 데이터 셋 자체를 갖다가 마이너스 60일, 마이너스 120일, 마이너스 180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작업을 하게 되면 오늘부터 60일 이전, 오늘부터 180일 이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돌리면서 모델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갱신해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모델을 갖다가 반영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오라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게 되면 그 돌아간 그게 바로 펑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제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에는 보통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이게 오신 분들은 무시하는 행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뺐다가 제가 내부에서 이제 이게 한번 리뷰를 했는데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좀 더 쉽게 해서 이제 추가 장표로 넣은 건데요. 이런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정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어떤 주가에 대한 걸 찾고 싶다라든가 또는 어떤 집값이라든가 또는 응급실을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이블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레이블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주형으로 있으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만약에 데이터가 갈라져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쓰게 되고 숫자 예를 들어서 집값이라든가 주가 같은 이런 숫자를 갖다가 예측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그레션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예제로 보여드릴 것은 1978년도에 보스턴의 집값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 왜 한국 집값을 하지 않았느냐 한국 집값 알 수 없어서 한국 집값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목표값이 이제 연속형이라는 목표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게 없이 그냥 덩어려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요거 같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 정규화된 어떤 통계적인 분포에서 벗어나는 애가 뭐냐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런 이제 통계 분석이 하나 있고요.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들을 이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그냥 눈으로 클러스터링 하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숫자로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녀 성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래 그 클러스터링 할 때 여러분들이 맞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예제는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만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뭔가 방금 앞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하는데 그 안에 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GLM, 서포트 팩터 머신, SV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 유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통 NN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따로 이제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모델을 또 쓰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GLM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40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리그레션의 GLM만 생각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저희 오라클 머신러닝을 펼쳐보시면 이제 예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제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다 보면 오라클 예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오라클 DB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B 안에 보면 그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제가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어소시에이션 룰, 그 다음에 리그레션, 그리고 뭐 이런 타임 시리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방이 이제 창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한 번씩 쭉 따라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거에 맞춰서 데이터 셋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바꿔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잘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 리그레션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내부 리뷰를 한번 그쳤을 때 설레는 이게 뒤에 한 8분짜리 동영상이 있고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원래 동영상을 저희 내부 팀원들한테 보여주니까 쭉 보고 나서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만 따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 전체 시나리오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978년도에 이제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리그레션은 아니고 집값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데이터 상으로 이제 관계가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처음에 먼저 찾아봅니다. 이걸 attribute important라고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찾아보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리그레션을 하게 될 겁니다. 집값 예측에 대한 기본 리그레션 아무것도 안 걸고 난 리그레션에 GLM에 데이터 오토프랩 온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델에 대해서 R스퀘어라고 해서 이 모델의 설명도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명을 해? 뭐 정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도를 한번 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어트리뷰트들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설명력이 좀 약해요. 정확도 좀 떨어져.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 정확도로 이걸 샀다가 패가망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정확도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피처 셀렉션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피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피처 제너레이션 뒤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피처를 한 개씩 써요. 어트리뷰트를 하나 쓰지만 여기는 최대 3개까지를 자기가 자동으로 곱셈을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훨씬 높은 이제 정확도를 가지는 R스퀘어 값이 높은 R스퀘어를 가지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당 모델을 가지고 제가 현재 집값이랑 우리가 예측한 집값의 차이가 큰 거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데이터를 보는 걸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큰 거일수록
제가 샀을 때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되게 비쌀 거라고 예측했는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돌렸습니다. 현재 우리 동네 집값이 아니어서 아쉬울 뿐이고요. 자, 이게 머신러닝 책 같은 걸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레이닝 셋과 데이터 셋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파이썬에서는 스플릿이라는 명령어로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SQL 다들 조금씩 보셨다라고 믿고 create view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create view를 만들게 되고요. select view 명을 써주게 되고 select 쭉 해주는데 뒤에 sample이라는 이런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 데이터를 뽑아서 내가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e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샘플 값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8대2의 비율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을 만들게 됩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셋에서 여기 보시면 보스턴 하우스라는 게 원 메인 데이터 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만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다가 빼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쉽죠? 그냥 SQL 두 줄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지금은 뷰로 만들었는데 뷰로 만드셔도 되고 테이블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은 데이터 양이 좀 많고 고객 앞에서 우리 게 빨라요를 시연해야 될 때는 보통 테이블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고객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얘를 뷰로 만들게 되면 이 테이블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뷰를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면 고객님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족족 이 모델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계속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뷰로 쓰시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쉽죠? 뒤에 보면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GLM을 썼고 그 다음에 프립 오토라고 해서 아까 데이터 자동으로 정리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걔를 갖다가 ON을 시키는 세팅입니다. 이 상태로 해서 작업을 돌릴 거예요. 결과도 이미 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오라클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프로시저죠. 패키지를 호출해서 돌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시죠? 별거 아닙니다. 머신러닝은 생각보다 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머신러닝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모델명, 그다음에 여기는 리그레션이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내가 리그레션을 할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지 결정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난 트레이닝 데이터는 요걸 쓸 거야. 아까 만드셨던 뷰를 사용해서 돌리는 거고 집값이라는 거를 지도학습이니까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이 뭐냐를 갖다가 여기에 쓰게 됩니다. 나는 지금은 집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어려운 용어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아까 잠깐 보셨던 가장 기본적인 요 두 개,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 끝입니다. 요 두 개만 잡아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디폴트로 싹 다 잡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머신러닝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넣으면 나머지 다 기본으로 다 잡아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결과가 이제 첫 번째 기본으로 돌렸을 때 결과가 74.66%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약간 이렇게 소수점을 올린 거예요. 원래는 0.746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기 힘드실까봐 곱하기 100을 해서 74.66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R 스퀘어 값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죠. SQL로 다 요 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쿼리로 다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결과값을 지금 머신러닝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도 바로바로 땡겨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그 모델을 그냥 바로 이렇게 프리딕션해서 모델을 바로 적용해서 예측값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잖아요. N1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방금 만들어진 그 모델이거든요. 모델을 펑션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프리딕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측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그 결과를 쓸 수 있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좀 더 높은 그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오토 셀렉션 그리고 오토 제너레이션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개가 추가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돌리시면 머신러닝이 알아서 어떤 값을 쓸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세팅, 새로운 어트리뷰트에 대한 조합을 자기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모델의 값은 90.13, 아까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예,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요게 자기가 공부한 거로는 90.13인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돌렸을 때 얼마가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86.49%의 정확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으로 만들어진 피처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을 소모를 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동영상은 이제 보스턴의 주택 가격이고요. 이게 지금 오라클의 데이터를 갖다가 로딩한 화면에서 이제 실제 처음에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원래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약간 키워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변경해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 바꾸신 후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중요도라고 해서 어떤 이 집값의 현재 데이터에 관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그 작업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해당 테이블을 갖다가 조회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랭킹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집값에 현재 관계적으로 중요한 여러 큰 음수든 양수든 간에 관계가 크다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집값 기준으로 해서 하위 계층 비율, 아까 제일로 이제 관계가 크다라고 놓은 게 하위 계층 비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개수, 그리고 비소매 상업 지구의 비율, 그리고 농축 일산화율소라고 공기의 질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냥 롱테이크로 제가 한 번에 쭉 그런 겁니다. 이게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오라클 머신러닝의 속도예요.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테스트랑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 샘플이랑 마이너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드롭시키는 부분이라서 초기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팅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게 되고요. 해당 세팅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인서트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되죠. 그리고 입력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제가 두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값들만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몇 초 안 걸렸죠?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저희들은 보통 머신러닝이 이제 코어를 갖다가 CPU 한 개 잡고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병렬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한 개만 세팅됐지만 지금 나머지 저 값들은 디폴트로 세팅되는 변수들이고요.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뷰에다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저 뷰들이 어떤 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R 스퀘어 값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약간 삐끗했죠. 예. R 스퀘어를 확인을 하면 74.66이라는 퍼센트 설명량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집 사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조금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고요. 테스트 데이터, 제가 요거를 공부를 했고 공부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해당 모델로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방금 만들어졌던 그 모델을 바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해서 프리딕션 값을 보시게 되는 거고, 실제 집값과 프리딕션 값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잔차라고 하거든요. 잔차를 갖다 확인하시게 되고, 현재 요 테스트,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걸로 시험을 쳤을 때는 이런 함수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69.74% 정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추고 있죠. 그리고 오차율도 꽤 높아요. 그리고 해당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개수라고 해서 이 모델에 구성하고 있는 요 값들에 대해서 요 보시면 한 개씩 만들어져 있죠. 요 값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반개수, 그리고 찰스강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아까 없었던 게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집에 대한 값을 갖다가 가지는지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음수에 대한 상관관계도 있어요. 개수라고 해서 지금 이 방정식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음수 개수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팅값 넣고 새로운 세팅값들이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그 세팅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셀렉션, 피처 제너레이션들을 갖다 여기다가 적응을 시키고요. 그래서 현재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팅 값으로, 세팅 값만 다르죠?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죠? 모델명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R 스퀘어 값이 90.13으로 훅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뭐가 달라졌을까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다 복사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행위들을 다시 복사해서 뒤에서 조금씩만 바꿔주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차도 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모델에 대한 개수를 갖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아까는 보지 못했던 한 개짜리가 아니라 이제 최대 3개까지를 자동으로 컴파짓해서 새로운 모델의 개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의 피처를 만들게 되고 해당 피처의 이제 개수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모델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가져오게 되고, 저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면 지금 예측했던 값에 집값을 갖다가 빼서 그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큰 거 기준으로 소팅해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이 저기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 오라클 머신러닝은 그보다 더 쉽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오라클의 머신러닝입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요. 요걸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게 오라클 프리티어라고 해서 무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DB에서 돌린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 DVD라고 해서 ADW를 사용하시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서 돌린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거에 대한 상관관계 매트릭스 그래프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요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DB로 다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저장된 DB의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시각화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제플린에서 만들어졌던 그 그래프를 이제 DVD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코에피션트 값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첫 번째 단순 GLM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제 복합 GLM에서 오토 셀렉션, 그다음에 피처 제너레이션을 갖다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두 개를 놓고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어떤 피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물론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데이터 무당 정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뭐 되게 복잡하고 뭐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우리도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은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맵입니다. 시간은 다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여기 OML4 파이라고 해서 파이썬이 조만간 저희 제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AutoML이라는 게 제공이 돼요. 방금 보셨던 게 두 번째 오토 피처 셀렉션입니다. 피처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이었고요. 방금은 제가 모델을 갖다가 GLM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썼어요. 찍어서. 근데 이제 오토 모델 셀렉션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될까요? 동시에 여러 개를 돌려보고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뭐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예. 대신에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팍 돌려서 값을 보고 얘가 제일 좋아요 하고 돌려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보셨던 2개 들어갔던 거, 4개 들어갔던 거, 그죠? 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얘도 자동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구에 꼽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애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겠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만간 저희들이 제공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됐을 때 좋아지는 점이 훨씬 더 빨라지고, 왜냐하면 피처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정확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수행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라클이 말하는 오라클 머신러닝의 이제 마지막 미래의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게 OML 노트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플린이라고 하는 노트북이고 SQL 디벨로퍼로도 돌릴 수가 있으세요. 이런 값들을.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이나 이런 그 R 갖고 계시는 기존의 이런 주피터 같은 걸로도 수행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만간 저희들이 출시되게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머신러닝만 돌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게 SQL입니다. OML4 SQL, 그 다음에 R도 현재 온프라미스에 제공되고 있거든요. OML4R, 방금 설명드렸던 OML4 Python, REST API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용으로 이제 OML4 스파크라는 것도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온프라미스 오라클 또는 클라우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모든 데서 데이터를 갖다가 돌릴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데이터 소스로 아까 여기가 지금 데이터 매니지먼트 세션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머신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결합해서 넣어주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결합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오라클 클라우드 SQL이라고 해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클라우드에서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오라클 빅데이터 SQL이라고 해서 온프라미스에서 오라클 DB랑 하둡, 그 다음에 그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데이터들이 다 만나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오라클이 제공해 드리는 오라클 분석의 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게 오라클 OML4 SQL이니까 편하고 간단하게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머리. 예, 되게 좋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고요. 지금 조금 이따 듣게 되시겠지만 컨버지드 된 DB,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안에 되게 많은 영역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통합된 DB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 파이썬 다양한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장표의 마지막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